클렌징과 딥클렌징은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은 딥클렌징은 쉽게 생각하셔서 종류 4가지, 과유불급? 무리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일단 아토피나 피부염이나 뭐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장벽이 훼손돼서 그런 거거든요. 25살까지는요. 각하주기가 28일이에요. 근데요, 제 나이가 되고 또 이제 40대가 되면요, 이 각질 주기가 점점 늘어나요. 딜레이 돼요. 그래서 우리 20대 때는 28일을 지킬 수 있지만 30대 때는 막 30 며칠, 그리고 40대 때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봉주!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장인 장원장입니다. 원장님 인사를 봉주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이제 파리에 다녀왔잖아요. 파리요? 네. 파리에 왜 다녀오신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이제 화장품 컨퍼런스에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메시. 네, 시차 적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오시자마자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있으세요? 각화주기, 재생주기 너무 부분 있잖아요. 중요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알다 보니까 각질 제거, 즉 딥클렌징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딥클렌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주제인데. 먼저 딥클렌징 꼭 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이제 우리 폼클렌징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딥클렌징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클렌징과 딥클렌징은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클렌징은 그냥 피부의 표면을 우리가 매일 닦아주는 개념이다, 클렌징 해주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딥클렌징은 그 아래쪽을요 조금 더 깊숙이 정리해서 뭐 유효물질이 잘 침투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트러블이 되는 뭐 면포성 여드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클렌징은 표면, 딥클렌징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클렌징이기 때문에 클렌징은 매일 하고 딥클렌징은 주 1회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바디워시로 매일 닦잖아요. 그런데도 환절기가 되면 각질층의 탈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때도 한 번씩 밀어주고 발 뒤꿈치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클렌징을 꼭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죠, 제품이. 완전 많지.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가이드 한 번만 해주시죠. 가이드. 네. 오케이. 근데 제가 또 파리에서 투어 다닐 때 그 가이드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제품 가이드 한번 좀 네.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클렌징은 쉽게 생각하셔서 종류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무수한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 4가지 안에서 다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4가지는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만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서 제가 그 각각의 성능과 그리고 어떤 피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가장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엔자임 효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화학작용에 의해서 각질층을 분해시키는 거거든요. 매우 자극이 없어요. 모든 피부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크럽 있는데 얘는 알갱이 타입이라서 조금 더 이제 깊은 층의 모공을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공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롤링을 하기 때문에 나 피부 얇아, 예민해 하면 사용하시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성분, 뭐 아하라든지 바하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요, 노화 피부, 아니면 각질이 유난히 많이 쌓이는 건성 피부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얘네는 보통은 과일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은 없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사용하시는 타임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의 장점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을 머금으면서 모공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마주 타입인데 보통 우리 이렇게 크림처럼 바르거든요. 그리고 때밀이처럼 밀어내요. 물리적인 자극이 좀 가해질 수 있고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3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자기 피부 상황에 맞게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딥클렌징이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유불급? 무리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일단 아토피나 피부염이나 뭐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장벽이 훼손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의 장벽은 또 각질층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딥클렌징이라는 건 각질층을 분해시켜서 탈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게요. 내가 이 각질 정리를 한번 하면요, 피부가 환해져요. 그리고 막 부드러워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괜히 더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막 약속 있으면, 막 일정 있으면 계속해요. 2번이고 3번이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각질층을 너무 많이 분해시켜 버리니까 이 각질층이 제 기능을 못 해주고 장벽의 기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박테리아에 노출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는 이런 과유불급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도 딱 주 1회만 지키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종류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종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겉에 있는 그 죽은 각질층도 원래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계속 걷어내다 보니까 각질이 없어서 보호할 수 있는 각질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이해하면 될까요? 완전 전문가 같은 설명이신데요? 그러면은 각화주기, 이제 재생주기,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피부, 얼굴 피부에서는 28일을 간격으로 맞아요. 이제 각질이 올라와서 탈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질 제거는 주 1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일, 7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7일과 28일이 뭔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화주기라면은 이제 각질이 이제 차고 올라와서 알아서 탈각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걷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여기 이렇게 접근하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이렇게 똑똑하시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딥클렌징 각질 정리는 2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모공 정리, 그러니까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각질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걔네를 정리해주는 개념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로 각화주기로 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젊을 때요, 25살까지는요 각화주기가 28일이에요. 근데요, 제 나이가 되고 또 이제 40대가 되면요, 이 각질 주기가 점점 늘어나요. 딜레이 돼요. 그래서 우리 20대 때는 28일을 지킬 수 있지만 30대 때는 막 30 며칠, 그리고 40대 때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4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떨어지지 않고 탈각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딥클렌징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쌓여 있으니, 알아서 탈각되지 못하니 쌓여있게 되면 노화되고 건조해지고 주름 생기고 갖가지의 이런 다양한 피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 1회 쌓여있는 노폐물을 각질 정리를 통해서 탈각시켜서 건강한 피부를, 그리고 재생 주기를 맞춰주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우리 좀 전문가 같다. 전문가 티키타카야 이번. 저 진짜 피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매번 이제 촬영하면서 약간 조금 지식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똑똑하셔요. 네. 사실 그러면서 요즘 제 피부도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원래도 하얗셨지만 네. 좀 균일하고 투명하고 뽀얘지고. 네. 이게 좀 오픈하고 싶은데 효과가 있다는 걸 이렇게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딥클렌징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제대로 한번 딥클렌징을 배워야겠죠? 원장님만의 딥클렌징 방법이 있으실까요? 방법 있죠? 일단은 방법은요, 저는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건조한 부위에서 끝나요. 예를 들어 T존. 그래서 저는 주로 엔자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자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엔자임으로 자극 없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요즘 하고 있는데요. T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볼 순으로 딥클렌징을 하고 있습니다. 엔자임은 되게 자극 없는 버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러빙을 해주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도포할 때 T존 도포하고 턱 도포하고 그리고 볼을 도포해요. 그리고 한 2분, 3분 정도 방치해놨다가 러빙을 코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많이 쌓여있는 곳부터 적게 쌓인 곳까지 딥클렌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딥클렌징이 가능하다
라는 이런 꿀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이 딥클렌징 편을 보다 보니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과연 지성 피부긴 한데 스크럽을 사용해도 될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엔자임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엔자임은 정말 노멀해요.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엔자임으로 일단은 주 1회씩 2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아, 이게 딥클렌징이구나 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피부 타입에 맞는 딥클렌징 젤을 이제 추천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품에 기본 설명, 기본 사용 설명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따르는 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T존, 턱 및 이마, 볼 순으로 도포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네. 설명만으로도 약간 피부가 좀 깨끗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깔끔한 각질 정리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줄 요약 오늘도 가겠습니다. 일단 클렌징이랑 딥클렌징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클렌징은 표면이고요. 딥클렌징은 깊은층이기 때문에 매일과 주 1회는 무조건 지켜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딥클렌징 종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성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사용만 하시면요, 건강한 피부 예방, 개선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내가 입문자인데 뭘 사용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자임을 2개월 사용했는데 이젠 어떤 걸로 갈아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